네, 안녕하세요. 최고TV 최강욱입니다. 저는 유튜브에 체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 느낀 것들,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오늘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조용히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제가 입에 이 구내염이라 그러나? 혓바늘? 이게 혀가 아파가지고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좀 3가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저지르고 수습하자.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서 이게 좀 교훈이다. 나는 좀 이런 걸 깨달았다. 그리고 인생에 이걸 적용하면서 살아간다. 이런 내용인데요. 저지르고 수습하자입니다. 우리가 저지를 때 아무렇게나 막 저지르진 않죠. 조금 나름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많이 계산을 하고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는 이제 보통 안정적인 걸 추구하지만 조금 더 잘 되고 싶을 때는 안정적인 상태에서만 있어서는 좀 더 잘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투자도 그렇죠.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수익을 얻어야 하는 그런 게 있죠. 저는 사실 학교를 저희는 옮기잖아요. 공립교사들은 옮기는데 전에 학교에서도 나름 잘 되고 있었어요. 나름 시스템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죠. 체대 입시반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 왔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. 또 코로나도 그때 막 창궐해가지고요.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안정적인 곳에 가고 싶었어요.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체대 입시반 개설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곳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? 이거 학교의 주 업무가 있고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요거는 좀 추가적인 일이잖아요.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이걸 옮길까 말까. 네, 그 과정에서 많은 학교들이 이름이 나왔어요. 여기를 가네 저기를 가네. 근데 다 안 됐습니다. 다 안 되다가 조금 이제 차선책이랄까요. 하여튼 먼저 고민했던 학교는 아닌데 하여튼 별안간에 지금 근무하는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. 그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. 빨리 결정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또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. 근데 일단 크게 잴 거 없이 일단 나왔습니다. 네. 근무하던 학교를 나오고 지금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요. 생각해보면은 옮기길 훨씬 잘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. 1년마다 학교 내에서 업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. 보직이 바뀌는데 그 업무를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희망원을 냅니다.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를 맡으면 조회랑 종례가 있으니까 좀 학교에서 수업이 없더라도 아이들 집에 갈 때 종례를 해야 되잖아요. 조퇴를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담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비담임을 해서 종례를 안 하고 비담임을 해서 수업이 끝나면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조퇴를 하고 싶다. 그래서 비담임을 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지금 3년째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학교도 보면은 저희가 업무 희망원을 낼 때 한 3지망까지를 내요. 한 번도 1지망이 된 적이 없습니다.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모두 다 3지망으로만 갔어요. 지금 최근 한 5, 6년째 3지망으로만 갔어요. 그 전에 근무하던 중학교에서도 3지망으로 갔습니다. 3번째 해에 3지망으로 갔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가면은 그건 불만이잖아요. 시작부터 사실 불만인데 근데 또 굉장히 만족했던 해들이 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도 원치 않는 부서에 가서 좀 괴로움이 있었는데 막상 지내보니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됐고요. 그래서 좀 이런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저지르고 그 다음에 수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러면서 좀 선택장애가 조금은 고쳐진 것 같아요. 음식 고를 때도 너무 고민하기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조금 고르고 좀 맛이 안 좋다 이러면 다음에 후회했으니까 다음에 좀 개선하면 되겠죠. 그래서 조금 인생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벗은 것 같아요. 그 MBTI에서 뭐라고 하나요? 굉장히 계획형 있잖아요. 저는 굉장히 계획형이에요. 엄청난 계획형인데 여행을 갈 때 어느 순간부터 좀 계획을 덜 세우기 시작했죠. 예전에는 막 식당에 전화를 다 해서 영업을 하는지부터 그런 걸 다 알아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졌고요. 영상을 찍을 때도 콘티 이런 거 없습니다. 지금도 큰 주제만 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조금 우리가 선택에 앞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. 너무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저지르고 선택은 좀 막 해도 가서 어떻게 하느냐,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. 저도 이제
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막 진행을 하다가 요런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바쁘고 힘들거든요. 뭐 애도 키워야 되고 뭐 대학원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 운동 지도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체육교사로서 내 1인분도 해야 되고 또 담임 일도 해야 되고 바빠요. 근데 이 일을 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을까? 이러면서 또 그 일을 맡았죠. 맡고 또 어떻게 헉헉거리면서 꾸역꾸역 그 일을 해냅니다. 그렇게 해내면은 또 그게 또 성장한 나의 경험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조금은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바쁜 건 어차피 기본값이고 이 바쁜데 그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수습해보니 내가 성장했는 것들을 많이 깨달아서 요즘에 또 생각나는 거 학교에서 배운 것들 네, 저지르고 수습하자입니다. 자,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네, 원래 성격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왠지 좀 되갚아야 될 것 같아서. 근데 이제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,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도와주는데 지금도 유튜브 요 댓글이나 DM으로 입시 상담이 오면은 열심히 제가 또 상담을 하죠.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보니까 뭐 1시간에 70만 원 하고 이런다는데 아무튼 좀 그런 오지랖이 있습니다. 오지랖이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해서 그걸 바라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에서 우리 예체능 부장님한테 처음에 신세를 많이 졌어요. 이 학교에 처음 와서 세대 입시반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우리 체육교사들의 또 합이 중요하거든요.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같이 근무하는 우리 체육부장님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. 뭐 장비를 사는 것부터 아이들 뭐 심리 상담이랄까요? 생활 상담 지도부터 해서 아무튼 많이 도와주셨어요. 저는 이제 또 신세를 진 거죠. 근데 제가 또 이제 빚을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업무적으로 제가 뭐 완벽히 흔쾌히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상이 우리 부장님이 되다 보니까 오케이 이러고서 바로 또 제가 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서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건 아니겠죠. 근데 제가 어떤 베푸는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마음이 편했다는 거. 또 한 번은 또 이런 게 있었어요. 담임교사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이제 임장을 해야 됩니다. 교실을 들어가고. 부담임 교사도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요.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. 근데 제가 담임교사로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이 부담임 선생님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. 뭐 바쁘신 일이 있는지 깜빡하셨는지. 근데 뭐 저는 뭐 출장을 갔나 이런 얘기는 들은 게 없고 아무튼 안 오시길래 뭐 그냥 약간 우리끼리의 팀워크이죠. 같은 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끼리의 팀워크. 저는 제가 그냥 임장을 하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좀 며칠 지난 다음에 부담임 선생님이 딱 알게 되시고 연락이 왔죠.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다음에 자기가 제 거를 한번 들어가 주시겠다고 하셔서. 근데 또 그렇다고 홀라당 오케이 나한테 한번 카드가 있어 또 이렇게 쓰지는 않죠.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아팠어요. 아내도 아프고 아기도 아프고. 그래서 아침에는 아이를 봐주실 분이 있는데 오후에는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었어요. 아이가 유치원을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후에 조퇴를 달고 나와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려면은 그 창체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으니까 해주세요는 아닌데 조금은 마음이 편한 게 있습니다. 뭐 부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또 이렇게 수습을 백업을 봐주셔서 저는 또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죠. 제가 이제 또 우리 은사님한테 진 빚이 많죠.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 어떻게 헉헉거리면서 많이 이렇게 뭐 감사하니까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 많이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이 업계에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은사님한테 제자지만 또 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? 동종 업계에서 후배가 되는데 그러면서 물심양면 먼저 앞길을 걸어가신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뭐 그 또한 뭐 은사님이 먼저 저에게 주셨고 제가 또 감사함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게 또 오고 해서 선순환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세상이 참 냉정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 감사함을 표하면서 살면은 이런 같이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지랖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베풀 수 있는 거 베풀 거고 부탁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쿨하게 필요할 때는 의지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.
자,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.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. 교사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.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아이들을 담임교사로서나 뭐 교과교사로서나 하여튼 지도를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들이 오죠.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나요? 안 따라오죠. 시킨 대로 안 합니다. 안 할 때마다 이게 답답한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가?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이걸 왜 안 하지? 안 하지 했는데 지금 많이 깨달았습니다. 뭐냐면 안 하는 게 기본값입니다. 그냥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. 전체가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. 왜냐면 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약간 익명성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. 잘 안 하게 돼요.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.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화를 내고 누구는 또 이제 차분한 경우도 있고요. 누구는 억울한 경우도 있고요. 그런 아이들과 이런 생활에서 상담을 할 때 얘가 이거를 왜 이해를 못 해줄까 했는데, 아니, 그게 당연한 겁니다. 워낙에 학생들이 다양하잖아요. 학부모님들도 다양하고, 교육 공동체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도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있고, 결정이 돼서 추진한다 그래서 그거를 또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비판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상황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축구 선수들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지도자가 지도하면 그냥 순수하게 따르는 한국 선수들인데 유럽에서는 선수들도 이제 감독에게 의견을 막 자유롭게 낸다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본 것 같은데 좀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막무가내로 내가 내 의견을 뭐 내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가 되니까 제 감정 컨트롤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저희 반 학생이 조금 문제 행동을 했어요.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도를 하는데 그냥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게 되고요. 그럴 수도 있구나.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인데 이해가 되니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지,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. 자,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?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주고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이는 흥분하지 않고 뭐 끝내는 이제 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좀 억울은 합니다.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주고받았어요.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젊었던 옛날의 저라면 좀 다짜고짜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랬으면 이 아이도 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아마 대화를 차단하고 마음도 차단해서 앞으로의 같이 하는 생활도 좀 어려웠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학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. 그래서 요걸 배우고 나서는 가족끼리도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데 좀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. 우리 아내가 스트레스를 준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한 게 많은데 하여튼 아무튼 오늘은 요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저지르고 수습하자. 두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마지막은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. 아주 허접한 영상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.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셔도 될 것 같고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또 이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기분 좋으면 앞으로도 또 이런 오지랖 있는 양질의 영상을 양질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만들겠죠. 아무튼 허접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